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이 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재판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고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에 발표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뒤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 대표직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백종규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고 강조한 대국민 담화 발표 하루 전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어제 오전 10시였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압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거듭된 소환 통보에 불응하면 체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정해진 날짜에 소환에 불응하자 즉각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2차 소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 날 바로 통보할 수 있다며 사실상 일자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소환을 둘러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밖으로 알리는 것, 대통령 측의 출석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큽니다. 소환 불응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특수본은 최근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해 조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문제는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체포를 시도할 경우 국가기관 사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통해 조사 없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선행 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이 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소환 일자가 대통령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같다는 평가가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검찰 소환 통보 하루 뒤에 나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정상적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고 수사하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어지럽게 하는 내란 행위라는 겁니다. 일제히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는 두 사람의 주장은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법적 반박놀이를 펼치며 적극 대응에 나선 윤 대통령. 앞으로 수사기관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대가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부터 비상 소집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YTN을 보고 계엄 사태를 인지했다고 밝혔는데 국회의원들 저지 목적으로 병력을 사전 대기시킨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에 YTN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인 지난 3일 밤 10시쯤부터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 특임대대가 비상 소집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는 YTN에 영문도 모른 채 비상 소집이 이루어졌다며 이후 뉴스를 보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저지하라,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탄과 공포탄 등으로 무장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회에는 진입하지 못해 성산대교 인근에 차를 대놓고 대기했는데 이후 나가라는 지시가 있으면 총은 차에다 두고 3단봉을 가지고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수방사 관계자는 계엄 선포 40분쯤 전 임무가 있을 것 같으니 사령관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사령관 사무실에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이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방사령관뿐만 아니라 제1경비단장, 참모장 등 간부들도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에 따라 병력 비상 소집도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은 수방사 간부들이 계엄을 사전에 파악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지시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도 확보하고 조성현 1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 등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함께 수사를 벌이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군병력 1,500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소환 통보나 관련 영장 신청은 아직 없었지만 언제든지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 수괴 혐의임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불러 선관위를 장악하란 지휘 서면을 주고 이후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관위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긴급 체포하고 40명 넘는 현역 군인을 조사하며 내란 주요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방부나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군인 1,500명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동원됐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이 혐의 적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경찰이 내란 수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 등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박 총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지시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총장은 그러나 자신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기록원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이 지난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적격성을 심사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 3선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내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후보자 3명의 청문회를 끝낸다는 계획이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당 내에선 탄핵안 가결을 두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줄사퇴 속에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진중호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표를 내며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건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나 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한 대표는 우선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초 오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 같은 사실이 일부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자 일정을 미뤘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아직 숙고 중이라면서도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차기 대권주자로서도 계속 직을 위해 버티는 게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친한계 일각에선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없다며 사퇴에 반대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힘을 배신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한계마저 등을 돌리며 한동훈 체제의 붕괴는 돌이키기 어려워진 만큼 향후 비대위 구성에선 친윤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게 중론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으로 단숨에 여당의 중심에 진입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다 나란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셈인데
한 대표로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 허약한 당내 기반을 미리 보완하지 못했던 게 최대 실책으로 꼽힙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혼란 수습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계엄 사태 피해자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보류하겠다며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는데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사태로 불안해진 경제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야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여야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며 중립적인 국정을 당부했고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국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부터 논의하자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대표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시키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국민의힘 내홍이 격해지면서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과 이 대표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국정 안정과 민생에 집중하며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체제 전환 하루 만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아침 7시 15분부터 1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엄 사태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동맹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은 흔들림 없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공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또 한 대행이 국내 상황을 언급하며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회복력을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총리실은 평가했습니다. 전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국방과 치안부터 챙긴 한 대행은 이튿날에도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도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그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정책실장하고 같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만 면담에선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방하고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 운영의 대원칙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다. 의장님 방문하기 전에도 국무위원들끼리 모두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행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주요 민생 현안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당분간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대행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점검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국정 공백 최소화에 온 힘을 결집하자고 말했습니다. 교육과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 일상에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행안부와 법무부는 안전과 질서 유지에, 복지부와 고용부는 혹한을 대비해서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통상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 외교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외교부와 각 경제부처, 미국 지역 제외 공간이 긴밀한 공조 아래 대미 접촉에 나서고 민간 업계와도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통상 현안과 공급망 안전성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일단 진정됐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거시경제 금융 간담회를 통한 금융 외환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은 계속 신속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경제 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 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에도 서울 도심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면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촛불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 높이 깃발을 든 시민들의 긴 행렬이 도로를 메웠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년부터 응원봉을 든 청년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들은 시청역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성을겨는 불법 기상계엄으로 저지른 내란죄는 그 어느 것보다 무겁습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통해 그리고 포구령을 통해 자신만의 독재를 꿈꾼 것입니다.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헌법재판소 앞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기업 비상행동도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전국 광역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대행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탄핵 찬반단체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수감됩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하루 뒤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하고 오늘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선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8살 아이가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주에서는 전통술 제조 공장에 불이 나 공장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윗부분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구급대원이 승용차에서 구조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낮 12시 반쯤.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아이가 숨지고 다른 1명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료가 떨어져 정차 중이었다는 화물차 운전자 진술을 확보했고 승용차 운전자 졸음운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무사히 배 위로 구조했는데 다행히 저체온증 외에는 건강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선박 기관장인 이 남성은 시멘트 운반선 예인 과정에 바다에 빠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곳은 전통술 제조 공장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거센 불길이 650제곱미터 규모 공장 한 통을 집어삼켰고 다른 건물로도 번지다 2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남 창원시 소상동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량 안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지경항 앞바다에서 2톤급 어선 선장인 6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창원 남해고속도로 창원 2터널 근처를 달리던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게시한 탄핵 촉구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3번 출구 앞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에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미성년 여성과 짜고 성매매를 알선하려 한 20대 남성이 고발 유튜버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대통령이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수본은 이르면 오늘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헌정사상 6번째인데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현직 대통령을 통틀어서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6번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검찰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검찰의 윤 대통령 출석 통보는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보다 빨랐는데 내란 혐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여온 경찰보다 먼저 물밑에서 윤 대통령 소환 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실제 소환이 이루어지면 검찰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거쳐 지검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용히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강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일요일에 출근하던 참모진 상당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던 수석 비서관급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용산 청사 입구를 밝히던 전광판의 불빛은 꺼졌습니다. 대통령실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건데 현 대통령실의 침통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국정 운영의 모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 대행을 보좌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인수인계 준비에 들어갔지만 아직 총리실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용산 고위급 참모진 회의는 열릴 거라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참고해 총리실과 업무를 나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곧 시작되고 검찰과 경찰의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법률 대리인단과 함께 본격적인 법리 작업에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 전략을 주도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담화에서 밝힌 대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세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6명은 휴일에도 각자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이후 진행할 첫 재판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 쟁점을 정리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연구관들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사건을 이끌 주심재판관도 결정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다고 통지하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2주에서 4주 동안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다음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탄핵 심판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맞섭니다. 피청구인이자 법률가인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9명 정원인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인 점은 변수입니다.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8명 체제를 두고도 정당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재판관 6명 선고 때는 불복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이번 달 안에 국회목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 가능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전히 여당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을 겨냥해 집권 여당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 설립 제안에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부각한 셈입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고위당정 협의회든 또 실무당정 협의회든 것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책임자처럼 굴지 말라며 야당에 대한 견제도 빼놓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론 친윤계 등 주류 그룹을 중심으로 당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사의 표명으로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온 것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맹폭을 퍼부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헌 당규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주류의 이 같은 모습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보여준 강한 결집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친박계에서조차 27명쯤 찬성한 거로 추정됐는데 이번엔 여당 이탈표가 12명, 이 중 친윤계에선 찬성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거로 분석된 겁니다. 탄핵 트라우마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확연히 다른 대응을 보여준 셈인데 이 과정에서 나타날 여론 추이가 당 수습의 방향타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거취를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반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자신은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당내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속 조기 대선을 위해 속도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본인 재판을 두고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튿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란 건데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줄곧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그리고 진실, 정의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 않았겠지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는 만큼 이 대표로선 조기 대선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령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2심도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헌재에 촉구한 것처럼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재판 강행 규정대로 빠른 결론이 나오도록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에는 지금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지만 2심 선고 시점과 결과는 여전히 대권 가도의 변수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경제금융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번째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시장 상황에 대응합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이 회의체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며 한국의 일상생활이 차질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5차 보험개혁 회의를 엽니다. 보험 판매 채널 현안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적자가 지난해 기준 2조 원에 육박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 발표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KTX 광명역 도심공항 터미널이 오늘 재개통됩니다. 도심공항 터미널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항공 체크인과 수화물 발송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또 KTX 공항버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전용 출구를 이용해 빠르고 편한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종잣돈인 퇴직연금 통계 결과가 나옵니다. 2023년도 기준인데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중도 인출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왜 깼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탄핵 정국으로 주요 경제 법안들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미국은 최근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기업 라피더스에 2천억엔, 우리 돈으로 2조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K반도체의 경쟁자들로 특히 미국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제3주자입니다. 각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돕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 반도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여야는 현행 1%에 불과한 R&D 시설 장비 투자 공제율이라도 20%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그 R&D 비용 세액 공제 일모를 7년으로 시설 투자 일모는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전국 때문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근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특별법도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당장 내년도 사업 계획에 맞춰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 기업들은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들도 느려져요. 투자도 느려지고요. 기술 개발도 느려집니다. 느려지는 만큼 경쟁이 낮아지죠. 아직 연말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민생 법안과 함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지만 탄핵 정국과 정쟁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길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23% 줄었기 때문에 관광업계는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거리. 비상계엄 뉴스를 접하고 느꼈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I heard about the martial law just before I came here on holidays last week, and I was very scared when I was getting on the plane. 대규모 여행 예약 취소와 같은 피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명동 사건에서는 벌써 여파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에 확실히 특히 그 근처 일본이나 중국 이쪽에서 오시는 여행객들이 확실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당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하면 각국 정부가 언제든 한국을 여행 기피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뉴질랜드는 여행 주의 단계를 상향 조치하는 등 각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 A lot from your government or the city government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was a little from the U.S. government. They wanted us to sign up in case anything happened. 내국인의 해외 여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겨울방학과 설 연휴가 있는 12월과 1월은 여행 성수기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독일에 출장을 가는데요. 지금 환율 때문에 내년에 갈 수 있을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만약 탄핵 정국이 장기화한다면 관광객 감소와 환율 불안정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오동원입니다. 흑해와 아조호해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러시아 유조선 2척이 악천후로 충돌해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해상내륙교통청은 폭풍우의 영향으로 유조선 2척이 흑해에서 충돌했다며 각각 15명과 1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석유 제품이 바다에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유조선 중 한 척은 크게 파손된 상태로 침몰하고 있고 다른 한 척은 표류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승무원 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맘때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지만 예년 수준인데요. 추위 속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눈비는 늦은 오후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밤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내일까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방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춘천 영하 8.7도, 청주 영하 0.4도, 부산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수준으로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8도,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호남 지방에도 눈비가 내리다가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